병실 안은 희미한 기계음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신마취에서 막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아버님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겠어? 큰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덧붙었습니다. 우리 형편의 아버지를 모시는 건 무리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은 여전히 무겁게 닫혀 있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막내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조차 아버지에게는 잔인한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 사실을. 아버지는 차가운 불빛이 내리쬐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신마취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 눈꺼풀은 무겁고 귀로 들어오는 소리만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에 스며드는 자식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큰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어 작은아들의 답답한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형편의 아버지를 모시는 건 무리예요.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가 결국 자신을 떠넘기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문틈 사이로 간호사의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은 재빨리 대화를 멈추었고 병실 안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일도 듣지 못한 듯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자산과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새겨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위로 퍼지는 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빛 속에서 그는 더 단단한 눈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퇴원을 마치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남 건물 앞에 도착한 그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쌓여있는 고지서와 우편물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관리비, 세금, 전기요금, 각종 청구서가 탁자 위에 널려 있었고 한숨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어지럽게 보였고 정작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청구서를 내려놓자 거실의 적막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대치동 아파트에서 무보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였다면 매달 수천만 원대의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작은아들은 상가에서 무임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미약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몫은 전혀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건물 관리 명목으로
월세를 걷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심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움켜쥐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는 홀로 고립된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자산가라 불렸지만 현실은 현금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돈은 없는 노인.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자산과 현금 흐름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 양복을 단정히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번화가로 나가자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가죽 의자와 서류 더미,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산 현황과 자식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이 무보증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작은아들이 임대료 한 푼 내지 않은 채 상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막내딸이 관리 명목으로 월세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 한마디는 방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계약서를 내민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곧 아버님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서류철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막연했던 미래가 조금은 또렷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와 일정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바깥의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치동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지나 도착한 건물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겉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고 잠시 망설이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중앙 소파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듯 느긋하게 팔걸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묵직한 서류철을 내려놓자 큰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결국 제 몫이잖아요. 굳이 이런 계약까지 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다. 너는 세입자일 뿐이다. 그 말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손을 모으며 나섰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라고 하시면 저희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큰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밀쳐냈습니다. 탁자 위에 종이가 흩날리며 방 안에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떨어진 종이를 차분히 모아 정리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번화가를 비추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의 가게 안은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작은 아들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초조함이 겹겹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종이를 테이블에 올리자 작은 아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확인한 그는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무슨 임대료입니까? 저희 사정도 좀 봐주셔야죠.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임 영업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의 표정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며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가게 한쪽 진열대에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작은 아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연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힐끔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목소리를 더 높이며 외쳤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가게를 접어야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력함도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류를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눈빛은 점점 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유리문이 요란하게 닫히며 가게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그는 한층 더 굳은 결심을 품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늦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문이 갑자기 열리며 막내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관리장부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장부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 건물 챙겨왔는지 아시잖아요. 월세 받아서 정리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달려가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한다. 건물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겼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안쪽 깊은 곳에는 무거운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만큼 아버지 옆에서 챙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모습이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장부를 쓸어내리며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는 장부와 정정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장부를 들어 올려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길에는 잠시 미련이 스쳤지만 다시 눈빛을 굳혔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자산관리사에 보고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물들이는 빛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고독했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이 되자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헬스장 문이 열리자 특유의 땀 냄새와 음악 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운동하던 이웃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을 마친 그는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심히 넘기던 식사가 이제는 삶의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체결된 계약 덕분에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통장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는 가슴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지킨 돈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낯선 공기와 풍경 속에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조명이 켜지고 그는 서류를 펼쳐 자산관리사와 변호사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펜으로 작은 메모를 적으며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갔습니다. 자식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단단히 자리를 잡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도시의 거리는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 건물 옥상에 올라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스치고 발 아래로는 수많은 차량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결국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매달 제 몫을 내며 묵묵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임으로 버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곧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회사를 차려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전보다 한층 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소식을 멀리서 들을 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여전히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왔고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온이 차올랐습니다. 죽으면 모든 걸 두고 가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늘은 어둑해지고 빌딩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는 그 불빛 속에서 눈빛은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 순간 오래도록 무겁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옥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 멀리 한강 위로 바람이 일렁였습니다.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은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되새겼습니다.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산이다. 이 생각은 오랜 고심 끝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피부치라 해도 자산을 쉽게 내어주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겪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건 결국 현금 흐름이다. 집과 땅만으로는 삶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직접 손에 잡히는 수입이야말로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돈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다룰 힘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병들고 머리가 흐려지면 아무리 큰 재산도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자산과 현금 흐름을 지키려면 반드시 건강한 몸과 또렷한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여행으로 마음을 환기하며 매일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걸 두고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반드시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인들에게도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난간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빛과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고 현금 흐름을 붙잡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키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노인들에게 전하는 묵직한 유언처럼 도시의 밤 공기 속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죽기 전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자산과 현금 흐름,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